자, 그러면 오늘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 밑을 바꿔주는 공식이다라는 얘기죠. 밑을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식 그 바뀌는 그 어떤 그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로그라는 게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진 건데, 밑변환 공식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로그의 정확한 어떤 의도보다는 이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 보여드리면, 자, 밑이 A인 로그 A를 미출하는 B래. 근데 이게 새로운 미수가 필요하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로그, 자, 2를 미출하는 3은 A래. 그리고 로그 2를 미출하는 5는 B래.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로그 3을 미출하는 5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조건은 밑이 2인 로그로서 조건이 나왔는데, 문제는 갑자기 미수가 3인 로그를 물어보잖아.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요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풀이를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래서 결론은 뭐냐? 증명도 이거는 해줘야 되는데, 자, 새로운 미수가 필요해. C라고 잡을게요. 일단 결론은 로그 C를 미출하는 A, C를 미출하는 B가 된다. 요게 밑변환 공식이야. 자,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증명도 할 줄 아셔야 되고, 로그에 대한 증명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귀류법이나 대우증명법처럼 학교 시험 문제로 단골로 서술형으로 등장하는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작은 똑같아요. 로그 A를 미출하는 B를, 자, P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로그 값을 하나의 값으로 가정하는 거야. 그리고 로그의 정의로 바꾸죠. 로그의 정의 A의 P승은 B입니다. 이렇게 로그의 정의로 바꿨어요. 됐지? 그러면 이 두 데이터가 같은 값이잖아. 요게 같은 값이니까 이 데이터들도 얘네 두 데이터가 진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진수 자리. 진수 자리로 들어가서 양변에 같은 밑수를 가진 로그로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좌변에 로그 C 이렇게 쓰고, 여기도 로그 C 쓴 다음에 현재 밑수를 CC로 쓴 다음에 진수도 A의 P승, 진수가 B 이래 버리면 당연히 등호는 변함이 없겠지. 이렇게 양변의 밑이 C인 로그를 취한다 이 얘기야. 그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 로그의 성질 지수는 앞으로 빠진다. 그래서 P 곱하기 로그 C를 미출하는 A는 로그 C를 미출하는 B가 돼서 결론적으로 P는, 자, 우리가 로그 AB를 가정했잖아. P라고. P는 로그 C A분의 로그 C B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죠. 됐지? 자, 이게 일단 밑변환 공식이고,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이 얘기야. 로그 2를 미출하는 3을 A라고 했습니다. 로그 2를 미출하는 5를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로그 3을 미출하는 5는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얘를 이제
뭐라고? 밑이 얼마인? 2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로그 2, 로그 2가 돼서 분모 분자 잘 보시면 분모에는 원래 밑수가 진수로, 분자에는 원래 진수가 분자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새로운 밑수 2 잡아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3, 5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냥 가볍게 A분의 B가 되는구나. 괜찮아. 하나 더 해볼게. 자, 하나 더 해보면 이번엔 로그. 자, 뭐 한번 해볼까? 로그. 자,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 요 상황에서 로그 15를 미출하는 30 한번 해볼까? 이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얘도 지금 밑변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로그 2로 쓰시고, 그리고 각각의 진수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 패턴만 잘 기억하면 돼. 그 순서만 15가 들어가고 30이 들어가겠지. 이제는 또 수의 계산이니까 소인수분해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게 3 써먹을 수 있고 5 써먹어야 되겠지. 근데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2야. 하나 더 쓸 수 있는 게. 그 얘기인즉슨 는 로그 2를 미출하는 15는 3 곱하기 5가 되고요.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는 자 로그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로 분리가 되겠지.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 분의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3 더하기 로그 2에 5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괜찮으세요? 해서 그대로 나온 값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로그 2의 3은 A고요. 로그 2의 5는 B고요. 로그 2의 2는 1이고요.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 그대로 그냥 대입만 하시면 끝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밑변환을 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새로운 나와 있는 문제 속에 나와 있는 밑이 아닌 다른 밑이 필요할 때 써먹는 공식을 밑변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번엔 새로운 밑이 필요한데 새로운 미수가 B래요. B. 그럼 똑같이 로그 B 썼거든요. 그리고 밑변환 공식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자 원래 미수 그 다음에 원래 진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랬더니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얘는 분모는 그대로 로그 B에 있네. 그죠? 분자가 1이 돼버립니다. 뭐예요? AB하고 BA의 자리가 바뀌었더니 분의 1이 됐죠? 분의 1 다른 말로 역수. 그래서 자 우리가 또 하나의 티 안 나는 역수를 배운 거야. 또 하나의 티 안 나는 역수라는 건 보통 역수가 우리가 분의 1로 쓰는데 분의 1도 있지만 곱해서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지수에서 곱해서 1 나오는 거 역수꼴, 마이너스 지수를 달면 역수가 되는 거듯이 로그도 지금 보시면 로그 A를 미출하는 B 곱하기 B를 미출한 A 해버렸더니 1이구나. 이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역시나 소인수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소인수로 로그 자 8을 미추로 하는 9 곱하기 로그 루트 3을 미추로 하는
16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을 때요. 소인수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소인수가 및 진수의 2, 3이고 3, 2란 말이야. 분명히 역수꼴이 되고 물론 앞에 붙어 있는 위에 붙어 있는 지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 그래서 는 일단 한번 쓰면 8은 2의 세의 제곱, 9는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은 3의 2분의 1승 16은 2의 4승 이렇게 되버리죠. 이러니까 나가지고 요 밑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빠질 때 밑수에 있었던 놈은 어떻게 빠진다고? 역수로 3분의 1로 빠지고 진수에 붙어있는 건 그냥 빠지죠.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돼버리고 마찬가지로 또 곱하기 2분의 1 역수로 빠져요. 2로 빠져야 되죠. 4는 그냥 빠져요. 그러면 8만 남겠네요. 역시 곱하기 로그 3의 2예요. 여기는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싹 다 곱하기죠. 곱하기자. 그럼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밑진수의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역수로서 없어지죠. 그래서 남는 건 3분의 2 곱하기 8이니까 3분의 16이 됩니다. 이런 식의 계산들이 나오게 되고 조금 더 따라오는 내용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조금 더 따라오는 내용.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한 번 더 가요. CA래요. CA. 지금 보시면 AB, BC, CA 돌고 돌지요. 그러면 싹 다 새로운 미수라고 생각했을 때 진수들은 뭐가 되냐면 미수는 다 통일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진수들이 A, B고 B, C고 C, A의 값을 갖는 진수라고. 그러니까 다 분모 문제 하나씩 있는 거지. 얘도 1이 돼요. 이래니? 살짝쿵 바꾸면 그러면 A, B 곱하기 B, C 만약에 여기서 끝났대요. 그럼 이걸 간단히 해라 이렇게 나오자니? 그럼 얘도 새로운 미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뭐 로그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하면 P를 유출한 A 로그 또 P를 유출한 B 곱하기 로그 P를 유출한 B 곱하기 분의 로그 P를 유출한 C 이렇게 될 거야. 얘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건 로그 PA 분의 로그 PC거든? 이건 이미 얘처럼 밑변함이 됐다라고 치잖아? 그러면 남는 게 뭐만 남어? 로그 그러니까 요 B, B가 없어져서 A를 미출하는 C만 남는다 이 얘기야. 그러니 여기서 뭐 더 그냥 한번 쓸까? AB 곱하기 BC 곱하기 CD 이번엔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겠지. B 없어지고 C 없어지고 남는 건 A 하나 D 하나 남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로그 A를 유출하는 D다 이렇게 돼버리지. 자, 얘 한번 들어볼까요?
3학년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할까? 이제 3학년 평가원 문제예요. 3점짜리. 일단 그 문제 속에서 등장한 조건식의 형식은 우리가 마치 지수식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있죠. A의 X승은 B의 Y승은 C의 Z승 어떤 이렇게 등장한 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주어진 저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저 비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의 상수로 치환을 할게요. 상수는 K라고 지원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로그 AB는 그냥 K고요. 로그 BC는 2K고요. 로그 CA는 4K. 그럼 무난하게 오죠. 무난하게 와서 지금 K 더하기 2K니까 3K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한마디로 뭘 찾으라는 얘기야? K를 찾으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이제 집중 안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 보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AB, BC, CA네요. AB, BC, CA. 이러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배웠으니까 이제 바로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3학년 학생들도 이 문제가 3점짜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틀렸거든. 틀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알고 있지 당연히. 근데 빠져들지 않으니까 A, B, B, C, C 어쩌라고가 나오는 거야. 지금 나는 K를 구해줘야 되는데 K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하고 B, C하고 C를 뭔가를 연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읽으면서 뭔가 떠오르기를 원하는 거지. 이래버리면 수학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K 곱하기 2K, 4K 다 곱했을 때 1이니까 8K 세제곱이 1이니까 K 세제곱이 8분의 1 나와서 K는 2분의 1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럴듯한 시험 문제지. 그지?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야기였어. 됐니? 자, 세 번째. 역시나 따라오는, 이건 밑변환 공식은 아닌데 그냥 밑변환 공식 타이틀에다가 쓸게요. 뭐 이렇게 배가 고프냐. 자, 세 번째. 이거는 로그가 아니라 지수가 들어가요. A라고 하는 놈에 지수가 들어가는데 그 지수가 로그예요. A를 미출하는 B예요. 자, 이런 꼴은 뭐냐? 결론은 B다. 자, 지수가 붙어있는 것도 미수라고 하고 로그에서도 미수라고 합니다. AA가 똑같으면 남는 건 진수인 B다. 이 얘기입니다.
뭐 증명하는 거야. b가 아니라 는 x라고 한 다음에 진행하시면 같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은 쉽고요. 근데 요것도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a 로그 b를 미출하는 c는 뭐냐? 요거까지 쓴 다음에 이제 자, 요거 예를 먼저 드릴게요. 자, 이 얘기예요. 자, 3에 로그 3을 미출하는 2 더하기 2 곱하기 3을 미출하는 5 빼기 3을 미출하는 6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는 뭐하라는 얘기야? 3에 위에 붙어져 있는 이 로그를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진수를 뽑아라. 즉 로그 3을 미추로 하는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2의 5승 25 빼기 나누기 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라. 알겠죠?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는다? 바로 3, 3 똑같으니까 6분의 2 곱하기 25니까 2 하나 약분하시면 3분의 25다. 이런 계산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럼 요건 또 뭘까? 갑자기 A의 로그 B를 미출하는 C래. 이번 문제가 다 다르지. 그지? 이게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얘랑 똑같습니다라는 건데 A, B, C 중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C와 A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대요. 이렇게 A, C의 자리가 바뀔 수가 있다 라는 얘기인데 요건 가볍게 역시나 증명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A에 로그 B를 미출하는 C를 우리가 똑같이 P다 이렇게 쓸 거고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BC는 로그 A를 미출하는 P다. 뭐 할 거예요? 밑변환 공식을 쓸 거예요. 자, 밑변환 공식을 쓸 건데 새로운 미수 그냥 맞췄다 치고 그러면 로그 B가 되고 로그 C가 되고 또 로그 A가 되고 로그 P가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지? 자, 여기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의미가 나온 거야. 내가 얘기했지. A, B, C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게 있다 이랬잖아. 그러면 이 등식에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거 두 개 자리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수 있지? 그지? 그렇게 해서 로그 B, 로그 C, A, 로그 C, 로그 P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하시면 다시 원상복귀를 했을 때 얘가 로그 BA는 로그 C, P가 돼요. 그래서 로그 정의로 C의 요놈은 P다. C의 요놈은 P다가 증명이 된다는 얘기지. 요거 두 개가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H의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야. 괜찮으세요? 네. 그게 없잖아요. 아니 그냥 미수가 똑같다 치자라고 그냥 선생님이 생략을 한 거야. 뭐 여기다 KK를 써도 되는데 그냥 미수는 통일돼 있습니다 하고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됐지? 그리고 미수가 안 보이는 로그를 우리가 배우게 돼. 상용 로그라고 해서. 알았지?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가볼게요. 문제 푸는 건 영상으로 안 찍을게요. 문제 좀 풀면서 얘기하자. 근데 방학 시간표에 어. 다다음 주까지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언제야? 1월. 1월 어. 자, 뭐 밑변환 공식인데 2하고 81, 3하고 루트 5, 5하고 루트 2잖아. 항상 뭐에 집중해라고? 소인수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의 4제곱이고 3을 밑으로 하는 5의 2분의 1승이고 5를 밑으로 하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그지? 4 나가고 2분의 1 나가고 2분의 1 나가고 맞아? 그럼 2, 3, 3, 5, 5, 2 돌고 돌고 도니까 그냥 가볍게 계산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크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야. 근데 다만 로그 계산이 좀 빨리 돼야지 안 불편해지는 거야. 뭐 밑에 있는 유형 문제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비슷한 얘기지. 그지? 얘도 보시면 로그 2의 3 소인수에 집중해야 돼.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로그 2의 3이고 그런데 8의 9란 말이지. 8의 9는 2의 3승 3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3의 2는 내비두시고 9의 8은 3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요게 다시 보시면 2의 3은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게 3하고 2가 앞으로 빠질 거란 말이지. 빠지면 3분의 2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똑같은 로그 2의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로그 2의 3 3분의 2 로그 2의 3이니까 얘는 3분의 5 로그 2의 3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곱하기 같은 방법이지. 로그 3의 2는 그대로 있고 2하고 3이 나가니까 2분의 3 로그 3의 2로 이렇게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1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튀어나가고 로그 3의 2가 된다. 그럼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약분돼버리고 맞아? 그래서 3분의 5하고 2분의 5만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온 문제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푸시면 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문제를 풀면 이해할 수 있고.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아까 밑변환 공식에서 소개했던 그런 유형인데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일 때 자, 로그 5의 24를 AB로 표현을 하래요. 5의 2 자, 어디다 쓸까? 5의 2 5의 3 그럼 5의 24인데 이번엔 다행히도 얘도 5고 얘도 5고 얘도 5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24만 이제 위에서 나와 있는 멘트인 2하고 3으로 바꾸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5를 밑으로 하는 24가 기본적으로 소인수 생각을 하시면 3, 8에 24잖아.
38에 24니까 2의 3승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로그는 곱셈이 나왔을 때 덧셈으로 분리가 되고, 그리고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3 로그 5에 2 되고 더하기, 여기가 곱하기가 더하기로 바뀐 거지. 로그 5에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5의 2가 A고 로그 5의 3이 B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3A 더하기 B 이렇게 표현해라 라는 얘기야. 이건 보시다시피 5로 동일했을 텐데, 근데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이번엔 10의 2, 10의 3인데 20의 72라고. 자, 다시 10의 2가 A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의 3이 B라고 나와 있는데 20을 밑으로 하는 72 되잖아. 그러니까 20도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해줘야 되는 건 밑변환 공식이 먼저 필요하더라. 어떻게? 미수를 문제 속에서 주어진 조건인 뭘로? 10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수든 로그든 핵심은 뭐야? 밑이 같아야지만 뭔가 계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이 다를 땐 일단 밑을 먼저 같아두게 한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미수가 10이고 얘도 미수가 10이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20이 되고 72가 되는데, 자, 문제 속에 나와 있는 조건은 일단 2하고 3이기 때문에 20이랑 72를 2, 3이 들어간 숫자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 더 써먹을 수 있는 게 미수인 10이라는 숫자도 써먹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20은 2 곱하기 10, 그냥 72는 8, 9, 72니까 2의 3승 3의 제곱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로그 성질을 이용하시면 분모는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10 분의 분자는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3의 제곱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3하고 2도 빼면 남는 건 얘는 1, 얘는 1, 얘는 3의 2, 얘는 2b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라는 얘기였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써서 A, B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로 주워 먹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로. 뭐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고, 얘도 사실은 개념이 더 이상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바로 가볼게요. 그냥 just do it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1번 문제를 보시면 52의 x승 13의 y승은 26. 냄새는 52의 x승 13의 y승 이퀄 26. 냄새는 등식의 변형으로 해서 우리가 지수에서 나왔던 꼴이야. 그지? 지수에서 나왔던 꼴인데 일단 똑같이 지수로도 풀 수가 있어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그지? 어떻게? 52는 26의 x분의 1. 13은 26의 y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지수로 풀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런데 지금 로그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로 한번 풀어봐라 이 얘기야. 그럼 로그를 어떻게 푸냐? 보세요. 52의 x승은 26이다. 그럼 로그 정의로 쓰시면 x는 로그 52를 미추로 하는 26이 되는 거지. 같은 방법 y는 로그 52를 미추로 하는, 아니죠, 13을 미추로 하는, 미안합니다. y는 13을 미추로 하는 26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런데 이게 아니라 분의 1이 필요하지. 그럼 분의 1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로그에서 역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뭐라 그래서 밑과 진수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즉 x분의 1이라는 놈은
그대로 밑진수만 바꿔서 26을 밑줄하는 52가 되고 y분의 1도 26을 밑줄하는 얼마? 13이구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한대요? 더한대니까 더해보시면 얘가 더하기가 돼버리면 로그끼리는 곱하기가 돼버리죠. 52하고 13을 곱하시면 얘는 26 곱하기 2예요. 얘는 26 곱하기 2분의 1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26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그래서 2가 된다. 로그로도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뭐냐면 일단 A를 밑으로 하는 C 대 B를 밑으로 하는 C가 1대 3일 때 로그 AB 로그 BA를 구하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로그 값을 하나의 숫자로 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A하고 B 밑진수가 숫자로서는 만약에 수면 같은 소인수로 표현돼야 되고 문자면 당연히 한 문자로 표현돼야지만 주어진 로그의 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한 힌트가 나와 있잖아. 괜찮니? 그래서 로그 AC 대 로그 BC는 1대3 물론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생각해 보면 로그 BC는 로그 AC의 몇 배? 3배다.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은 거거든?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야. 물론 단계를 거치면 똑같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두 개가 이퀄이 되는데 이미 이퀄이라고 나와 있어. 같다라고. 거기에다 C도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남은 것도 같을 거 아니야. 그래 봤더니 여긴 1이야. 여긴 B야. 근데 여기가 1이 아니라 3이란 말이야. 이거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이 3이라고 하는 놈을 이미 같은 놈인 C에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라고. 3을 어디다 줘? A에다 주는 거지. 근데 A에 붙어있는 지수는 역수로 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A에 3이 들어오면 A에 3분의 1승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B다. 그래서 B 세제곱이 A니까 A 자리에다 뭘? B3승 A 자리에다 B3승 집어넣으시게 되면 값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야. 어떤 문제 그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로그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값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어떤 특별한 개념이나 유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로그 값은 어쨌든 약속된 값이고 약속된 기호인데 그거의 값을 구하려면 밑 진수가 동일한 데이터, 동일한 소인수 또는 동일한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해서 마찬가지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역시나 특별한 개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5알파, 로그 5베타.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뒤에 뭐라고 물어보든지 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액션은 당연히 근계겠지, 근계.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로그 5알파와 로그 5베타의 합은 4일 것 같고 로그 5알파와 로그 5베타의 곱은 1일 것 같고 근데 우리 보고 찾으라는 게 뭐예요? 로그 알파 베타 로그 베타 알파지. 그래서 로그 알파를 미출하는 베타 더하기 베타를 미출하는 알파라고 나왔을 때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액션은 당연히 뭐겠어? 밑변한
공식이라는 얘기지. 미수가 지금 다 5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얘는 알파, 베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귀찮으니까 치환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지. 치환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야. 그러면 얘도 로그 5알파분의 로그 5베타 더하기 로그 5베타분의 로그 5알파 해서 AB로 통분되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그렇지? 해서 A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니까 맞춰서 그냥 대입해서 값을 쓰면 되는 문제지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유형은 아니더라. 알겠니? 자, 그런데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오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여기선 추가되는 개념은 없지만 알고 계셔야 되는 얘기가 있어서 자, 뭘 알고 계셔야 되냐? 책에는 없지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숫자로서의 로그래요. 수로서의 로그. 기본적으로 로그는 우리가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값이야. 맞지?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로 사용하는 모든 수가 다 로그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2야? 자연수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만약에 밑이 3이야?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거든. 밑이 5야? 5의 제곱으로 쓸 수 있거든. 맞지? 마찬가지야. 자연수가 아닌 정수 역시나 우리가 로그 3을 미출하는 3의 마이너스 3승이야? 이런 마3이라는 정수를 나타내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유리수 로그 2를 미출하는 세제곱은 2야? 3분의 1이라는 유리수를 로그로 쓴 거지. 괜찮지?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런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는 얘네들로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로그로서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는 로그로 쓰진 않지. 굳이 뭐 하려고 저런 것들을 로그로 써? 표현이 불편하니까 로그로 쓰는 거잖아. 그치? 뭘? (2를) 몇 번 곱해야지 3일까? 그 몇 번을 우리가 찾다 보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무리수의 꼴로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로그 2의 3, 로그 2의 5 계속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꼴들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로그라는 걸 만들어냈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분명히 로그 자체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값을. 로그는 실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수처럼 실수 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성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실수는 아닌데 그 값만을 놓고 봤을 땐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이 값만을 보고 봤을 때. 그 중에서 정수나 자연수나 유리수 말고 이런 무리수 형태의 값을 갖는 것들. 얘가 로그로서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 무리수니까. 무리수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무리수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리수의 정수 부분, 특히나 이제 루트 같은 것을 보잖아.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3 플러스 뭐 2 루트 5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3 더하기 2 루트 5라는 이 무리수가 어떠한 두 정수 사이에 존재하는 뭡니까? 를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3 더하기 얘가 지금 얼마야? 루트 20이니까 4.1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7과 8 사이에 존재하는 놈이기 때문에 아 얘는 7이겠구나 이렇게 쓴다. 마찬가지. 그러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자 뭐 얼마 할까요? 뭐 24. 요 놈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요 놈의 정수 부분을 찾기 위해선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4가 뭐라고? 뭐 사이에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로그는 로그로 표현하는 거야. 로그로. 어떻게? 얘네들이 떨어지는 정수는 미수가 2면 2로 표현된다. 2로 표현되지. 이게 4승과 5승 사이에 있을 거다. 24가. 그래서 정수 부분은 4구나 이렇게 쓴단 말이야. 괜찮니?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가 있지.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 바로 뭐야? 가우스 기호야. 가우스 기호. 가우스 로그 A를 밑으로하는 B다라고 해버리면 로그 AB의 정수 부분을 나타내주는 기호라고 보면 돼. 그런데 자,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소수 부분이 달라요.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이건데 그러면 얘는 소수 부분이 뭘까요? 했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리수에서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식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 주어진 수에서 뭘 빼? 정수 부분을 뺀단 말이야. 이렇게 쓰고 아 그래서 2루트 5 마이너스 4입니다. 가 소수 부분이죠. 정답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근데 그러면 이 로그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무리수도 요놈의 소수 부분을 찾으세요라고 해버리면 동일하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24 빼기 4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했을 때 얘가 뭐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야. 로그는 정수 부분 뭐 특별한 건 없고 소수 부분이 똑같은 무리수의 소수 부분의 표현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야. 어떻게? 이게 24? 4잖아. 4가 로그의 16으로 표현되는 거야. 이게 16분의 24로 표현된다. 그래서 8, 26, 8, 3, 24. 얘가 로그 2를 밑으로하는 24의 소수분이에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비몽사몽이라서. 자, 아무튼 소수 부분이
로그랑은 다르게 이렇게 한 번 더 정리가 된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수로서의 로그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그는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두 개의 데이터가 같이 움직여 밑과 진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밑 진수 조건에 따라서 그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기도 하고 정수가 되기도 하고 유리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가장 일반적인 무리수가 되기도 하고 해서 출제가 됐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자, 5 로그 n을 미추라는 2가 자연수가 되도록 n을 구하라. 물론 n은 자연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란 말이야. 어떤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런 식이야. 다 숫자니까 이런 멘트들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라고 해서 얘가 지금 로그 n을 미추로 하는 뭐겠어? 2에 몇 승이야? 5승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자연수다 또는 심지어 정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바로 소인수라. 같은 소인수만 필요한 거예요. 같은 소인수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은 동일하게 소인수가 뭐만 있는? 2만. 그지? 근데 2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2에 1승 가능하고 유리수라고 한다면 2에 2승도 2에 3승도 가능하겠지. 근데 가볍게 이렇게 물론 이게 문과 문제긴 했지만 심지어 3학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실제로 로그에서는 요즘 가장 트렌드가 되는 문제야. 작년 6평에서도 사실은 거의 준킬러로 해서 등장했었던 문제고 저런 유형의 문제가 지금 당장에는 뭐 저런 문제보다는 계산에 좀 치중을 하시는 느낌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요걸로 우리가 일단 로그를 마무리할 건데 기본적으로 로그는 어쨌든 계산이 잘 돼야 돼. 왜냐면 로그만의 계산 방식이 있다 보니까 왔다리 갔다리를 잘 해야 되거든. 그 왔다리 갔다리가 잘 안 돼버리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알겠지? 자, 이 로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하나의 로그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상용 로그야. 상용 로그. 자, 상용 로그는 자, 아니지. 상용 로그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항상 쓸 용. 항상 쓰는 로그다라는 얘기거든. 왜냐면 애시당초 로그의 탄생 배경이 A를 몇 번 곱해야지 B가 나오느냐에서 나오는 요 X를 구하는 게 이제 로그의 탄생 배경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수 체계는 십진법을 쫓아간단 말이야. 십진법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용 로그는 뭘 상용 로그라고 하냐? 미치 10인 로그예요.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고요. 그래서 10을 몇 번 곱해야지 A가 나올까요? 여기서 이제 약속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로그 정의로 표현을 하면 X는 당연히 로그 10을 미추라는 A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지? 근데 말이다. 정수야, 우리가 루트 3이라는 수가 있고 세제곱근 3이라는 수가 있고 4제곱근 3이라는 수가 있고 5제곱근 3이라는 수가 있고 이런 숫자들이 있지. 얘네들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2를 안 써. 왜 그럴까?
자주 쓰니까 그냥 생략을 한 거야. 오케이? 그 얘기인즉슨 생략을 하더라. 항상 쓰는 로그라서. 그래서 상용 로그는 밑을 생략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루트 3이라는 놈을 약 1.732라는 근사값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어디에 실려 있냐면 제곱근 표라는 데 실려 있는 놈이지. 그지? 근데 루트 이렇게 제곱근 표를 이용하시면 루트 값은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모르죠. 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상용 로그도 자주 쓰는 일반적으로 쓰는 로그다 보니까 얘도 뭐를 구할 수 있느냐?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사값. 어떻게? 마찬가지. 표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표냐? 상용 로그 표라고 해요. 상용 로그 표. 상용 로그 표는 교재 맨 뒤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거든요. 제곱근 표와 흡사합니다. 제곱근 표랑 흡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 표에는 이런 식이에요. 제곱근 표처럼 가로 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1.0, 1.1 쭉쭉쭉 뭐 3.6 쭉쭉쭉 뭐 9.9 나오고 0, 1, 2 쭉쭉쭉 5 해서 9까지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3.6과 5가 만나서 뭐가 나오냐면 5623이 나와요. 5623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로그 3.65의 근사값이 0.5623입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지? 표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야. 제곱근 표를 읽는 거랑 똑같지. 괜찮지? 근데요, 문제는 표에는 이것만 나와 있다는 얘기야. 3.65라는 데이터는 표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 근데 36.5나 또는 0.00365나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수의 범위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근사값을 구하느냐? 똑같아요. 제곱근 표도 마찬가지였잖아. 제곱근 표도 루트 200의 근사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얘도 루트 앞으로 뺄 수 있는 숫자인 10 곱하기 루트 2로 루트 0.2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얘는 루트 20 이거는 2가 아니라 20으로 바꾼 다음에 100분의 20 이렇게 쓴단 말이지.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의 근사값을 가지고 이것들을 찾았지. 동일한 방법이에요. 36.5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3.65만 알 수 있다. 얘도 알 수 있는 건 3.65만 알 수 있다. 맞죠? 그리고 원래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36.5는 여기다가 10. 얘는 하나, 둘, 세 개니까 0.001 또는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로그 성질로 해서 얘 더하기 1, 얘 더하기 마삼.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 미수가 10이니까. 그지?
이와 같이 3.65만 가지고 나머지 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야. 이해돼? 즉 우리가 해줘야 되는 액션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 로그 A라고 하는 상용 로그의 값을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놈을 어디로? 이런 골로 붙여줘야 돼요. 이런 골. 이때 나오는 스몰 a는 뭐예요? 이때 나오는 스몰 a는 바로 표에 나와 있는 수의 범위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안의 값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n은 정수죠. 괜찮니? 여기서 우리가 로그 성질을 쓰는 거지. 그러면 곱하기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승이죠? 10의 n승인데 자 여기에 지금 현재 미수인 10이 생략이 돼 있고 그래서 n은 앞으로 빠질 수가 있으면 10, 10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근사값의 형태는 n 나오고 더하기 로그 a 이런 모양인데 이 n이 바로 주어진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고 로그 a가 뭐예요? 바로 표에서 읽는 값이에요. 표에서. 그러면 보셔요. 0.56 이상은 근사값이고요. 로그 3.65는 참값이에요. 그지? 얘를 근사하게 구한 게 얘잖아. 표에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얘로 쓸 수도 있고 얘로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우리는 주어진 값의 소수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됐지? 해서 일단은 우리가 상용로그에서는 원래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긴 한데 당장에는 근사값에 치중하는 공부를 하시면 돼. 근사값에 치중하는 공부를. 그리고 그 근사값에 치중하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아이씨, 그냥 마음먹으면 다 끝나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해야지. 화요일날 선생님 쭉 뺄게. 맞지? 숙제는